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역주행 영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조기현 의원님께서 제일 열심히 박수 치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예, 여수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가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목이 좀 쉰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이 좀 걸리셨습니다. 예, 햇볕에 좀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근데. 근데 분위기 좋으니까 괜찮으시죠? 분위기도 좋고 어제는 또 통영 그리고 또 하계장터 그쪽까지 지원 유세도 하고 선거 지원도 하고. 통영은 그렇게. 어때요, 분위기가?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예, 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였더라도 뒤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 옆에는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한 기자님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무슨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완전 젊어지셨어요. 훨씬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고 어려 보여요. 대령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한번 젊은 피로 네.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발이 아니고 정광훈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온 사생 대표 김한매입니다. 진짜 잘하긴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힘드신가요? 아니 근데 마치 이거는 저의 숙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고발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저들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뭐 지금 저희도 고발을 줄이고 쉬고 싶은데 계속 터지니까 뭐 지기현이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로운 또 명품백 샤넬백이 또 터져가지고 그렇죠. 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또 왔나요? 이러나요? 반갑나요? 이러나요? 그 고발하는 데 계신 분들은 자주 뵀는데 네. 이게 꼭 그 고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고발인 조사를 100%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뵙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저를 많이 아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서로 매우 서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또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도 뭐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 하나 하시죠. 신상에 이렇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썰 푸느라.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없고 화나게 하고 긴장되는 소식이 많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함부로 웃어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많이 안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네요. 웃겨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워낙 웃상이어가지고 예.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전 풍자의 개념, 약간의 비웃음의 그런 의미인데.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당해봐요, 당해봐. 이게 뭐가 나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악플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래요? 초월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식 한번 속보로 나온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김대남 씨 서울에서 이명식 기자가 그때 이렇게 녹취 공개해가지고 매우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민주당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답니다. 정말 가장 쇼킹한 뉴스입니다. 야, 진짜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디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디페이크인 줄 알았죠, 나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도 깜짝 늦게 몰리셨던 거예요? 몰랐었는데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 김대남 씨가 아마 김건희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는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김대남 씨가 사실은
김대중 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비리를 알고 있는지 그때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대요. 네. 그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캠프 합류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놀란 사람은 이명수랍니다. 이명수 기자가 완전 멘붕이 왔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명수 기자가 영입한 줄 알았어요. 근데 김명수 기자 놀랐다는 건 참 놀라운데 네. 이분이 계셨던 곳이 이 용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일이 선임행정관. 예, 그리고 시민이 극우 쪽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정권에 유리하도록 움직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관리한 게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미나는 정말 아주 그 정권의 이 구중궁궐에서 벌어졌던 가장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남 행정관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뭔데 영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남이 표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저쪽에서 다 배신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길 것 같으니까 출세하려고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는 거야?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그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이병재 교수도 그런 이제 역효과 때문에 다음날 이제 취소되고 이랬는데, 저도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넓어졌다, 국민의힘이 다 저쪽으로 가버려갖고 중도가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쓸 거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신호들이 몇 개 겹치면 왼쪽이 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민주당에게는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저 김대남, 또 이게 이명수 기자의 녹취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가 김건희 라인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고, 본인이 좋은 자리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줄대 갖고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 사람이 그 서울 보증보험 상금감사위원회 그쪽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관련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건 결국 김건희가 구린 게 많으니까 결국 그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김대남을 이쪽에 선임하지 않았는가. 네. 즉 김건희의 권력 남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왼쪽에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대남이 들어옴으로 해서 김건희의 치부 제대로 된 범죄 의혹들이 더 좀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은 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명수 기자가 선배님 민주당으로 아예 당 바꾸는 생각은 있냐고요. 넘어올 생각이 있냐고요. 이렇게 물었었죠. 네.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끝까지 이 정부가 나를 끝까지 배신하면 내가 정말 꼭지 돌지라고 했거든요. 꼭지가 돈 거야. 이제 돌았어요. 안 그래도 김교훈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이 SBS에 김 전 행정관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뭐라고 해야겠냐, 보수 진영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한 인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영입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김 전 행정관이 특히 선거 실무 경험이 많고 윤정부 대통령실도 또 첫 번째 인사가 들어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제 영입을 했다는 거긴 하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주장하기를 민주당이 내세운 대통합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누가 진짜 대통령감인지 그 후보들이 누구인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선거로 당선되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걸 보면 한때 모신 대통령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여기 합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김한 기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만 하기만 하면 저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그것들이 잊어지는가라는 개과천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지. 저는 솔직히 김대남 그 행정관은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리를 하나 점지해주고 공천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현모한테 양보하는 그 대가로 어디 공기업의 감사 자리를 얻고 이런 행태가 이게 사실 범죄에 가까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와서 대통합 물론 대통합 좋습니다. 국민통합 좋지만 아까 말한 집토끼들이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진짜 그 딥페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그쪽에 있었더라도 이제 와서 이제 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소위 참여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계시니까 네. 의원님께서 네. 원내에서 좀 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네. 사람들이 공짜는 없다. 분명히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자꾸 들어오는 거고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기웃거리는 건데 뭐 이재명 후보가 잘 분별하시겠지만 잘 좀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권의 치부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양심 선언 차원에서 그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본인 자신도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절차들은 좀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과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사랑님이 지나친 통합은 아니한만 못할 수 있습니다. 밭에 두엄을 뿌리면 거름이 되지만 잘못된 비료를 뿌리면 그 땅은 썩어버립니다. 과유불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솔비치님께서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요. 뭐 공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 온다 그러면 받아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는 파란비님 쓰레기는 빨아도 쓰레기입니다. 네, 안두현님 밀정에게 특급 정보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측, 뭐 그래도 한번 품어보자는 측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좀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그 너희가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이명수 기자한테 말했던 그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기획하고 뭔가 공작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사실은 좀 많이 느낌이 좀 들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허황된 실언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 탈당했지만 또 나중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막 그쪽 계통하고도 싸우고 친윤계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김대남 행정관이 김건희에 대한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요직에 갔겠죠. 그래서 너무 요직이 아닐까요? 부본부장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저쪽에서도 요직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도 요직에 왔는데 근데 이러면은 그 역할에 그 비중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겠죠. 뭔가 본인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걸 해내야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직함을 받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받았으니까 다음번 선거, 뭐 공천이면 공천, 뭐 아니면 당직이든 당직,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는데 만약에 그걸 안 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꼭지가 한 번 더 반대로 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좀 이렇게 돌린 놈이 이렇게 못 돌리냐고.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죠. 기여할 생각이 있는지 제가 내일 한번 전화를 좋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를 한번 물었지 않습니까? 한 번 주인을 문 개는 다시 주인을 문다. 그래서 절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용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과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자리를 뭐 낙하산으로 가려고 줄댄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김포 서울 편입할 때 이런 데서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충돌하는 점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선관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정치문법에서의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방식에서 상당히 좀 감정을 거스릴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선거의 구도가 이게 뭐 대세를 거스르거나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잘 올바른 판단이었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 오전부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구속
해야 된다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부정선거 영화를 전한길 씨와 함께 관람을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졸았다. 존 사진이 중간에 깼대요. 중간에 깼대요? 네. 아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할 줄 아세요? 감상평. 예. 역시 부정선거는 사실이었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자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러 갔다고 보도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절하면서 이제 석고대제, 국민 사죄 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국민들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네, 좀 이재명 후보 말이 요즘 점점 무슨 신기가 있으신가 이분들 점점 맞추는 경우가 많아지는. 예, 100일이 가까워지니까 네. 100일 내에 손절할 거다 했잖아요. 네. 100일이 가까워지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진짜 탈당을 해버리고 예, 예지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영이 투명해져서 그러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씨는 부정선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선거 못하게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논리에 따르게 되면 예. 그러면 사전투표를 못하게 되면 투표 불참 운동을 하고 네, 지금 사전투표 못하고 예. 본투표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투표에 사실은 뭐 안 가는 사람들 사전투표 때문에 이게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보고 선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도 열받았습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전투표 먼저 하고 그렇죠. 당일날에는 놀러 가는 계획을 많이 짜고 그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만 신났네. 아니 윤석열 본인도 사전투표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맞아. 부산에서도 하고 두 번이나 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당을 했는데 물론 제명을 못했지만 탈당을 시키면 이제 당분간 선거에서 윤석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국면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전열을 정비했잖아요. 어쨌든 그 현수막 오늘 바뀐 거 보셨습니까? 네. 뭐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인가 그래요. 저는 그 전까지는 한덕수였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알쏭달쏭한데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로 이제 전열을 정비했는데 그렇게 그 현수막을 제가 알기로 어저께인가부터 교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현수막이죠. 뭐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한민국인가 이후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에 나타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 줄이라도 더 기사를 써줘야 되는 지면이 다 날아갔거든요. 윤석열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김문수가 입장에서 사라졌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슈로 덮는다고 이슈를 밀어낸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악의 수를 또 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력이 부재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만 남습니까? 아 윤석열 김건희.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란, 심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를 이렇게 못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선거를 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이 영화 보는 거 보고 분노가 일단 들었고요. 근데 곧바로 생각이 드는 게 야 이제 윤석열마저 이재명의 당선을 돕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남은 이 국민 소위 중도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이재명 지지가 강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좀 분노 유발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기현이에 대한 분노도 또 배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 말씀대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자신들이 0.7% 불과 0.7%로 당선된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게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근소한 표차인데 그 당선된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죠? 그 외의 거는 다 부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전선거도 김문수는 없애자고 그러는데 원래 사전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어디서든지 다 투표할 수 있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데 편리한 제도를 오히려 없애자고 하는 이런 아주 모순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국힘당인 것 같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역겨운데 이건 한마디로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로 봐서는 저들이 윤석열이 국민을 능멸하면 능멸할수록 뭐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우리가 해야 될 주장들을 이제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네. 예, 김근식 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발. 윤석열 재구속해야 된다. 제발 구속해달라. 예. 오직하면 이제 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 국민의힘 아주 난리가 났다는 예. 거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정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을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들 간 토론을 주장하면서 이준석 후보로부터 나는 배우자도 없는데 뭐 하자는 짓이냐. 엄마 데리고 엄마. 이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자기가 배우자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김건희는 어땠니? 빨리 사과부터 해라. 이거 김건희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사과하면 사람들이 아 잘했다. 앞으로는 설난양에 내가 집중해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니네가 지금 제대로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도대체 김용태 비대위원장 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했으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본인은 검증하라고 하세요. 김건희 네. 특검법에 반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로 자기가 사과한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이제 다 털고 진행한 일이고 지금부터는 김혜경 여사를 털어봅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그 얘기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 최근에 법카로 유죄 받았으니까 설난영 여사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 법카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법과 이 김문수 씨가 네. 경산의 위원장 하면서 뭐 그 경산의 회의는 한 번인가 했다는데 네. 법카는 4,880만 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쓴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도 고발해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가 만약에 사과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는 빵에 가야죠. 빵에 들어가고 나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우아스럽게 해주세요. 방에 입실하셔야죠. 네. 입실하신 다음에 국민들의 이게 정의가 실현됐구나.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그래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해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양평고속도로 등등등 웃자고 저짜고 입실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영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을 뭐 어떻게 살리고 어쩌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게 순서지. 사과 하나로 다 이거 다 퉁치자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이게. 게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자기네 그 부인인 설난영 여사가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죠. 그런데 SNS에 올라왔잖아요. 예. 지난 1일날 포항 북구 당협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찍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냐 당원들에게.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노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는데 저는 반대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저는 이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또 김건희가 또 사고를 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JTBC 어제 단독으로 나왔지만 그 통일교 측에서 지금 디올백엔 비교도 안 되는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또 그 전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돈을 얹어가지고 또 되팔았다라고 그런 기괴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 더 좋은 샤넬백을 바꿨다. 더 좋은 걸로. 300만 원, 100만 원 얹어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또 비리 범죄 혐의가 또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지금 검증 예약입니까? 지금 검증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김건희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래 국민들한테 제대로 해야 할 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했어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10만 4천 원의 법카, 그중에 2만 8천 원에 본인이 먹었던 식사값 본인만 먹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법카로 계산했는데 그걸 사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네. 무죄를 때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항상 이재명 후보가 항상 본인에게 모든 감시와 이게 겨눠지고 있어 화살이 겨눠지고 있으니까 그 여사한테 항상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식사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네. 예, 여사님은 항상 그걸 지켜왔던 거죠. 그렇죠. 예, 루틴하게. 네. 예.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께 빠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할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정하고 설명하고 대책이 나와야 사과가 완결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인정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도이치는 우린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명태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 내일이라도 국회 열어서 통과시키자. 내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으면 이게 이제 약 사과가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힘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김문수는 좀 올드한데 여사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사가 나오지 그랬어. 설란형이 나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후보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지금 컨벤션도 없고 뭣도 없고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 전략을 짜봐도 이게 돌파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후보를 못 파니까 다른 걸 팔아보자. 같이 매대에 다른 걸 올려놓자. 새 상품을 한번 올려놔보자. 플러스 알파를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여사를 들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김문수보단 이미지가 새롭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근데, 봤던 얼굴이니까. 예, 그런 전략이고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캠프에서 도저히 후보로는 어필이 안 된다. 이 얘기에 중경 같은 거 얘기해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운동한다 그러면 못생기고 과격하고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노조는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 노조는 아니었다. 그 당시는 단순히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거였다. 이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인 아니었냐? 저 사람은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었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노조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냐?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배식하는 게 또 비교가 됐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제 배식 봉사를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부인도 배식 봉사를 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모자도 쓰고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온갖 토시도 쓰고 이제 이런 걸 다 완비를 했는데 그건 기본으로 해야죠. 설란영 씨는 밥을 퍼주는 배식 봉사를 하면서 머리에 두건도 안 쓰고 옷에 이렇게 다 모든 음식이 묻게끔 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부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본인들이 어쨌든 젊은 시절에 했던 행동을 다 부인하고 다 부정하고 180도 바꿔서 변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절했으면 차라리 변절하는 이미지를 쭉 가야지. 변절한 사람이 변절하기 전에 자기를 끌어다가 쓰는 경우 이게 진짜 역겨운 거예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돼 가지고 뭐 자기가 독방으로 갇힌 그 방이 5.18 열사 중에 한 분이 금식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그 방에 내가 갇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옛날 얘기 막 꺼내는데 그 5.18을 부정하는 정광훈이 밑에 가가지고 지지를 짜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옛날에 자기 걸 끄잡아내서 쓰냐고. 변절했으면 하나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몰아붙이면 김문수 후보가 되게 안쓰러워요. 김문수 후보는 최근 10년 영상이 안쓰러워요? 끝이 없어갖고 10년 전 영상을 써요. 본인 그 선거 영상에. 이 두 부부가 하는 워딩을 보면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1990년대 초반에 방송됐던 아들과 딸인가? 그 네, 드라마 네, 있습니다. 있어요. 최수종, 김희애 뭐 이런 귀남이 나오는 귀남이 후남이 나오는 드라마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의 언어 감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사가 그 설란영 씨가 김문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태라 그래요. 복스럽게 생겼다고. 근데 그런 표현을 요새 누가 쓰냐고요. 복태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런데 딱 그 언어적 감수성 이런 게 그 시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유권자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낡은 사람들이에요. 낡은 사람들이고 뭐 어떤 포장지를 싸더라도
하면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낡은 사람이 나왔어 이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도 확장 이런 걸 떠나서 저런 사람이 아직도 정치를 하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는 발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토론이 희화화될까봐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이벤트화하고 희화할까봐. 그렇죠. 사실 해보나 마나요 토론은.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우리 김혜경 여사하고 토론을 하면은 뭐 100%죠 사실은. 하나 많았는데 조계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어느 선거 그 전략을 잘 하는 학자의 워딩을 하면 후보가 가장 훌륭한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후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문수라는 그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 역량 자체가 너무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 스스로가 자멸할 것이다라는 게 저는 지금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이 자멸한다는 표현 썼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말씀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안 돕는다고 사람들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빨간 옷 입고 돕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김문수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라고도 안 불러요.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가? 선거운동복도 안 입고. 네, 아니 국민의힘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2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김문수라는 이름을 안 얘기해요.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해명을 하기로는 근데 국민의힘 아침에 선대위 회의 보면 선대위 회의에도 여전히 저 옷 입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김문수 근데 그게 뭐냐면 김문수 한독수가 결정이 안 낸 상태에서 유니폼이 당협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이 없는 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얀 유니폼이 이름이 이제 김문수 찍혀 있는 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입어야지. 김종혁 비대위원 그 당협위원장도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저게 왔었다 이름 없는 유니폼.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나온 게 한동훈이 김문수를 배타적으로 대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후보가 이름 있는 거 입고 싶었으면 입을 수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절대 의식적으로 안 입죠. 아니 그리고 김문수의 이름을 안 말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김문수 유세하는 자체가 왜 코미디냐면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손절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절연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없고요. 심지어 사전선거를 없애야 된다고 있어요. 정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해결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니까.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 중에 하나가 김문수였는데 지금 김문수를 손절하라고 한 인간이 지금 김문수 유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자 지금 왜 선거판이 벌어졌는데 경선 참여자가 그리고 4강까지 갔던 사람이 아니 왜 집에 앉아가지고 과자 먹고 기타 치면서 라이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유세하다고 지금 전부 목이 서 있는데 왜 지는 과자 먹고 기타 치면서 메시가 저 호날두가 저가 이런 거 질문 답답하고 이상한 얘기만 많이 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의 태도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진짜 궁금한 건 자기네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후보는 한덕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덕수 나오라고 해야죠. 한덕수 나와서 도와줘라. 한덕수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며. 연락 끊었대잖아요. 경제도 한덕수라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어쨌든 나왔잖아요. 떠밀려서라도 떠밀려서 나와서 하고 있어. 근데 한동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욕을 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맨날 한동훈만 욕해야지 진짜. 아니 그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김문수보다 한독수가 낫다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럼 한독수가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해줘야 되는데 한독수는 이제 잊어먹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겠네요. 근데 한독수가 왜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랬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나 대통령 시켜주면 복집에서 조희대가 꿈을 불어넣어줬죠. 조희대 대법관이. 망상을.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 헛된 망상을 꿈꾼 거죠. 내각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 한동훈이 이제 광안리에서 연설하는 거를 보니까 예전에 왜 그런 표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뭐 강이면 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는 개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동훈과 민주당의 차이가 개울이에요. 그리고 한동훈과 김문수의 차이가 강이에요. 근데 저 양반이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지금 김문수 이거를 해야 되니 이 강 같은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김문수는 탄핵에 대한 것도 사과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난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그 권영국 후보가 당신은 제2의 윤석열이다. 이 탄핵의 내란에 대해서 왜 내란이라는 말을 못하냐. 근데 끝까지 그냥 비상계엄이다. 내란은 아니다라고 인정 못하고 심지어
이 탄핵 자체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김문수는 네. 지금 12.3 내란 이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광호랑 거의 같은 레벨인 거죠. 네, 드림셀러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제가 좀 다듬으려고 그랬는데 다듬어지지가 않네요. 예, 이게 지금 최선입니다. 머리할 시간도 없이 바쁘죠. 얼마나 바쁘신데.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탄핵 폭격 검사들 지금 동반 사이에 있는데 심의정 검찰총장 흔들림 없이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강 변호사님? 뭐 이제 한마디로 중앙지검장과 차장 그 넘버 2인 차장 검사가 다 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뭐 알아서 할 일 할게요.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서울중앙지검 저 검찰총장의 그 뉘앙스 표정은 뭔가 불쾌하다. 약간 뭐 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즉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 재수사가 돌입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내부에 우당탕탕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 바뀌는 교체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대부분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많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당탕탕하다가 이들이 그냥 나갈래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시부정 너는 안 나가니? 이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나가라는 이야기를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는 끝까지 충성을 보일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쨌든 표면상에 이 뭐 조상원 4차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 누구예요? 이창수 지검장이라던가 뭐 건강이 안 좋다. 나 8대 0으로 탄핵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명예 회복했으니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직 의사를 정확히 밝히면서 사직 날짜는 6월 2일로 했어요. 6월 3일부터 대통령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거를 못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그동안에 충성을 다 바쳐서 윤석열을 옹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니 빨리 미리 탈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게 돼서 사표가 수리가 되면은 감찰을 받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감찰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빠져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8대 0 판결을 얘기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수사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관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없어서 뭐 판단할 만한 근거가 증거가 없어서 없었다 그런 이런 거지 얘기죠. 의혹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강조를 했지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사표가 제출이 되면 관련법상 반드시 이 사람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회부해야 되고 징계 회부가 되면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돼요. 징계를 받고 쫓겨나면 변호사도 제대로 못하고 등등등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표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를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소환 안 하고 출장 가서 조사한 게 이창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의 명을 위반했어요. 징계 사유거든요. 평소 검찰 같으면 난리나 작살날 일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거 그냥 쓱 묻고 그냥 사표 수리를 해줘 버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으나 우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수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징계 절차나 감찰 같은 거는 지금 아직 착수된 게 없어서 그냥 잘 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쫓아왔는데 그 마지막 기결점이 본인의 사표라는 게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허탈하고 황당하고 참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사실 10%를 넘지 못하면 득표율이 그러면 절반도 못 받아요. 쓴 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때문에도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폭로가 나왔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대변인이죠. 지금 대변인이 친윤들이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하자. 이건 후보는 김문수가 나가고 그 다음에 네가 당권을 줄게. 이런 이제 제안이 온다는 거고 제가 이제 저녁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쪽 소식에 굉장히 밝은 장성철 소장이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해봤나 보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누구냐 그 전화를 하는 친윤이. 근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름을 다 말해줄 수 없다 이럴 정도고 본인의 이제 취재로는 한 7-8명 이상이 그런 이제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친윤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고 이미 선거 이후에 당권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와이까지 가갖고 예, 청준표로 잠깐 바꿨던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온 이유도 그런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이후에 당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둘러싼 굉장히 이런 암흑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폭로의 본질이죠. 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다. 이들이 하는 말은 이거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런 식의 제안을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를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후보 매수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준석이가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지 과정을 우리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맞지 않는 그런 트러블 때문에 친윤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했다고 저 보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이준석의 문제의 시발점이 소위 성매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공격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윤계들이 뒤에서 그거를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이준석이를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윤리까지 회부해가지고 완전히 쫓겨내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다급하게 되니까 자기들 손으로 직접 몰아냈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를 다시 불러들인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부정에 불과한 이제 코미디 같은 행태를 또 지금 구태의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정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저렇게 말을 한 것은 이준석 후보의 결국은 지금 10% 득표율 이게 사실은 개혁신당에서는 사월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전이 안 됐을 경우에 고스란히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이동훈 대변인이 표현한 것은 당권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당권에 매달려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선거에 이준석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의 지금 입장을 낼 걸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한테는 절대 당권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뻔한 것이고 이준석도 자기가 단일화한다 해서 지금 친윤 세력이 잡고 있는 당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가? 자기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걸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훈 수석 대변인인가요? 네. 여기서 새삼 드러난 진실은 윤석열이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정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더 깊이 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요. 이 친윤계 인사들이 제안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윤계가 제안했다라는 거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옹립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될 것 같은 놈이 있으면은 뭐 누가 됐든 똥개라도 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거 대패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건 누구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은 대패하면은 김문수를 위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당권을 잡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김재원이나 뭐 차명진 이런 사람들. 근데 너희들 대패하면 책임론 후보 책임론이야. 그렇지, 후보 책임론. 우린 열심히 했는데 네가 못해서 진 거야라고 해서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친윤들이 당권을 잡으면 아이콘이 필요한데 그때는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새로운 사람 신선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났어요. 당명도 막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아이콘이 누굴까? 이준석 괜찮은데 그럼 뭐 옛날에 우리가 이준석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그건 뭐 옛날 일이고 우리한테 도움만 된다면야 이런 제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 밉상으로 이미 지금 낙인 찍혔잖아요. 비호감도가 거의 80%예요. 너무 높아요. 80%.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높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은 정말 이상해요. 본인들이 어차피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당권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하와이 갔는데 굳이 가서 데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면 홍준표 씨도 신나가지고 나중에 나 당권 잡으러 돌아갈래.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도 이준석 후보 데려와서 그러면 또 당권 주겠다고? 그럼 한동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의 입지만 점점 좁혀지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 간 분들이 김문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차기 당권 탐색위원회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행복하대요 지금. 선거운동 하라고 안 그래서 너무 좋아 죽겠고. 설레. 막 자기는 하와이 놀러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 후보의 반응은 나는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이다. 그 악마의 섬이 뭐겠습니까? 바로 국힘당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악마의 섬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반응만 지금 그분 얻어냈는데. 얘기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이 말했다가 그렇죠. 맨날 말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사실 얼마나 좋아 지금. 그 두 가지만 이 개혁신당 쪽 그 후보 단일화를 추구하는 국힘 그 사람들에게 일단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는 그림만 있다. 단일화로 단일화해도 안 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거비 보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 안 되면 이제 다 날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파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지될 땅이 아니거든요. 대선 후에는 국힘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돼요. 그 당은 자기는 껍데기만 중요한데요. 캐치프라이즈 자체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미래가 이거 다 망할 거야. 저기 다 망해. 안 봐도 알지. 그리고 자기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가 될 때는 어차피 본진을 허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지금 8에서 한 12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가 내가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고 그거는 기존의 국민의힘엔 없던 지지율이야. 근데 나는 이만큼이 갖고 있어. 근데 저는 40대 정치인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10%가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지분은 된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고작 그 당권 그거는 전국 단위 선거 안 나갈 때도 잡아본 건데 그리고 자기가 보면 선거 끝나면 당권 잡을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저는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열심히 본인이 할 일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회동 단일화 뭐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거 보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제 지금까지 뭐 경험 같은 내용들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안철수만 볼 때마다 너무 짠해요 이제. 발음이 지금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건강이 안 좋은가요? 건강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이 있지 않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을 정말 챙기시는 마라톤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분은 맨날 단일화만 하러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이준석이 말하는 단일화 부세 아닙니까? 단일화 부세. 정치 인생 자체가 단일화 부세 아닙니까? 근데 요 태도는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문수가 만나자고 해도 그러면 나 유세중이니까 3시 40분까지 어디 대학교 앞으로 와 이래도 지금 김문수가 올 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를 김준석 후보 몸값이 지금 그 정도라고요. 근데 안철수랑 만나서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합니까? 그냥 저 태도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태도 보세요. 여기가 아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고 이준석은 커피 따고 이런 태도인데. 아니 게다가 둘이 원래 사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엄청 나쁘죠. 아니 옛날에 노원에서 붙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서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한국 정치사에서 제일 앙숙 베스트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준석은 예전에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철수한테. 맞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앉아가지고 허허거리면서 얘기한다는 거 이 그림 자체가 보자마자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준석의 체급을 보여주는 이제 안철수 정도는 이준석이 아래 체급이에요. 웬일에 아니 근데 화면도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건강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를 저렇게 띄워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이상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이 나와야 막 간절하게 예전에 막 정몽준 단일화 뭐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야 단일화 될까 말까 막 기대하고 지난 대선에 안철수 윤석열 뭐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하나도 긴장감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빌드업이죠. 네, 이거 지금 빌드업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24일까지는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태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오늘 코프라? 네, 정례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 오차 범위의 접전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나왔고요. 이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의뢰를 했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이 10%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치면 51%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준석 거가 다 가지는 않겠지만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저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전 해석이 안 됩니다. 어제 에브리 리서치, 예, 거기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이재명 46, 김문수 41.6%, 이준석 8.5%. 네. 그럼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면서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이재명을 꺾는다. 이걸 다 키웠지 않습니까? 한 10개 언론, 수구 언론들이 다 이걸 받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이제 2탄이 오늘 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 빌드업을 통하고 또 그 헛된 망상을 또 이제 불어 넣어주는 거죠. 보수 집결을 위해서. 예, 그러한 지금 전형적인 명태균 게이트의 2차, 3차 지금 연이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41%가 내란당을 지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컨셉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수치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작업이 없이는 이 41%라는 수치 자체는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애를 썼을까. 저는 이건 뭐 명태균 입장에서도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가상하다 할 정도로 명태균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위적인 작업이다.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완전 가짜라는 게 제가 계산해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 46%잖아요. 41% 더하면 얼마입니까? 87%죠. 이준석 후보 거까지 더하면 97%죠. 그럼 나머지가 3%만 나와야 되거든요. 부동층이 8%, 3%밖에 안 된다. 근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1%, 황교안 후보 1%, 그다음에 없음 1%, 잘모름이 1%예요. 그러니까 100%가 합치면 101%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합치면 101%예요. 하나로 바뀌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저기 서정욱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한다고 또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들의 이제 정신 세계를 분석하려면 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론조사 최근에 왜 김문수가 부진하느냐면은 보수들이 정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론조사 오면은 편향돼 있고 이러니까 나 그냥 막 응답 안 해버린다. 그래서 김문수가 낮게 나오는 건데 정상적인 민심은 40% 나와야 되는 거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비호감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50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정치 너무 꼴 보기 싫어 막 보수 나 그냥 투표 안 해버릴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까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여론조사 하필이면 여기서 한국사회 여론평판연구소 여기서 전화 왔다는 건 딱 알아채고 그래요? 여긴 공정한 데야 대답해야겠다. 이럴 리가 있어요? 알아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나무위키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처음 들어봤는데? 질문을 편향적으로 짜는 거가 항목으로 정리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편향적 질문을 해서 설문을 봐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엄하고 나서 1월달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지지도가 굉장히 튀게 나오는 조사를 몇 번 했었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항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좋네요.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항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요? 진보의 응답을 스스로 전화를 끊게 만들고 응답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렇군요. 지금 엄청난 보수 가 표집이 이루어졌을 건 뭐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번 조사 계산해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
지난 21일은 어제입니다. 어제. 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라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10%, 권영국 1%, 황교안 1%, 송진호 0%, 없음 1%, 잘모름 1%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01%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100일이네. 없음 잘모름이 나눠져 있는 게다가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 0%도 완전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101점 몇일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이 언론사에서 아무 검증 없이 하고 있는지 매우 수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한 제도 개선 중에 바로 이런 류의 중요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까운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네.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저는 뿌리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한매 대표 오늘 고소한 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고소가 아니라 고발? 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우리 사회를 극렬하게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12.3 내란인데 그 12.3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게 분명하지만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가장 많이 선동한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전광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내란 속에도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전광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했던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내란 국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저희 그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국민들에게 꼭 우리 애청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전광훈은 내란 선동범인데 내란 속에 윤석열은 왜 안 하냐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워밍업이고요. 저희가 곧바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정말 안겨준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왜 여론조사 꽃은 소개 안 하냐 이러시는데 여론조사 꽃은 제가 김어준 씨한테 직접 들었는데 15,000명 이상씩을 항상 그렇죠. 한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돈 거의 없다고 자기 돈 부은 거 벌은 거 여기다 다 썼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15% 이상씩 차이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자기네 여론조사 꽃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5월 5일 그 연휴 황금 연휴 라인에 여조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 여조 돌린 데는 자기네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이 결과 선고한 이후에 여조를 보고서 이 재판부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조가 너무 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나와서 특히 이제 대법원이나 이 사법부에 안 좋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 보고 전격적으로 5월 7일 날 서울고등법원의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거는 여론조사 꽃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국민들이 분노와 분통을 그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법부가 자기들이 판단하면 사실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고 조희대가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된통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회초리를 맞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상한 여론조사는 또 있습니다. 뭐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여론조사도 지지율 10%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느낌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문항도 확인하고 이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입니다.
범죄죠, 범죄. 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이 두 분이 얘기했죠. 맞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 편향된 거 잘못된 거 자꾸 그래프 오래 띄웠으면 고추 소개해달라. 자꾸 그러셔가지고 수치만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17일부터 20일까지 어제까지 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곧 이재명 52.3, 김문수 35.1. 거기는 항상 50% 넘어요. 이준석 9. 꽤 많이 났어 이준석. 이렇게 15,000명 샘플로 진행된 조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내가 그때 대선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잘해서 그렇다. 18일날 나의 토론이 먹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24일에 또 대선 후보자들 토론이 또 있어서 그거 지나고 나면 난 또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이준석 후보일 것 같네요.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착각은 자유니까. 알겠습니다. 편하게 올라가고 6월 3일 전에 10%를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보수 직결되지 않을까요? 대선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10%를 넘기려면은 최소 15%가 나와요. 그래요. 사표 방지 심리가 그렇죠. 작동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절반 이상 깎입니다. 막상 본선 투표가 찍어본데 찍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뭐 기뻐서 춤을 출 줄 모르지만은 이미 지금 이 성적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여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리서치비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39.4%, 이준석 9.1% 나왔고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4%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프라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가 5% 나왔고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거는 이재명 48.3%, 김문수 37.6%로 10.7%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조원 CNI에서도 이재명 후보 47.9%, 김문수 후보 38.5%, 그래서 9.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브리 리서치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41.6%, 이렇게 나왔고요. 미디어 리서치 이재명 49.9%, 김문수 36.6%, 그래서 13.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50% 가까이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35% 조금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사표 방지 심리라던가 아니면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해 주시니까 또 좋은데요. 국회의원 조계원 후원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51-1325-7548-13 농협이고요. 351-1325-7548-13입니다. 조계원 의원님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후원해달라고 얘기하시죠. 네. 좀 쑥스러운데요. 네. 또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좀 힘있게 추진하려면은 그 소중한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지금 여수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잘하는 의원들에게는 박수 쳐주면서 돈벼락을 좀 날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돈벼락 맞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또 저희가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치 플랫폼인데요. 처음에는요 참치 그래서 저는 먹는 참치 광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참된 정치 뭐 이거 준말인가 봐요. 우리 대선 후보한테 1대1로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믿기시겠습니까? 정책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세하는지 찾기 힘드시죠? 후보들의 유세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정치 이제 구경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말을 걸어보십시오. 참치.kr 참치.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링크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너무 귀엽게 생긴 이 동그란 안경 쓰신 분이 참치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직접 응원하고 정책 제안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또 민주주의니까 대선 후보에게 할 말 많은 사람들은 참치 플랫폼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즘 진보 유튜버들 방송할 때마다 좀 이상하다 인터넷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아주 괜찮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연결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혜택을 잘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역전용사들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미 끝난 마당에 너는 왜 이렇게 타이밍 못 맞추니 이렇게 정기환 대표가 맨날 저한테 혼을 내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저 뭐 마지막으로 내란 수계에 영화 관람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 많은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물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고생하시는 우리 돈 받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 유튜브 제 사비를 들여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사비로 운영을 하니까요. 네. 사법정의 TV도 많은 네,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TV, 김한매의 사법정의 TV 보시면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네.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의 가짜 뉴스 총 공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론을 수치를 가장 조작하고 가장한 이런 형태의 공세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픽스 잘 구독하시면 네. 예, 그 진실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역전용사 조계환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강수영 변호사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